2015년 8월 10일 네 번째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여지는 도면입니다. 모델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가장 쉬운 거는요, 원통입니다. 원통이 이만큼의 높이로 있네요.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자, 스케치를 그리겠는데 당연히 원통이기 때문에 평면도에서 보이는 이 원 두 개를 그리면 되겠죠. 그리겠습니다. 자, F6번 눌러주시고요. X, Y면이 평면도 맞죠? X, Y면에 스케치 들어옵니다. 자, X, Y면에 들어왔으면은 원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의 사이즈는 80파이와 56파이가 되겠더라. 기다릴게요. 자, 두 개의 원이 스케치가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마우스 오른쪽 스케치 마침. 자, F6번 눌러서 등각 보기 합니다. F6번 등각 보기. 돌출 큰 원과 작은 원 사이 영역만 돌출하겠습니다. 높이는 몇 mm인가요? 정면에서 보여지는 95mm가 높이가 되겠죠. 확인. 뷰, 비주얼 스타일, 모서리 음영. 모서리를 뚜렷하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원통이 완료가 됐으면 지금부터 제가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놈입니다. 이렇게 생긴 놈이 두께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즉, 요 놈의 형상은 평면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면도에서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요 놈이 두께는 얼마만큼? 이만큼의 두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바닥으로부터 몇 mm가 떨어져서 있어야 되나요? 얘는요. 20mm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잠시 조금 전에 배웠던 3D 모형의 평면을 이용할 건데요. 잘 보세요.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살짝 눌러서 밑에를 보게끔 할게요. 그리고 평면 버튼을 눌러서 바닥면을 꾹 누르고 위로 당깁니다. 마이너스 20. 윗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0. 확인. 그러면은 바닥으로부터 F6번 바닥으로부터 20mm만큼 떨어진 면이 잡히는 거 맞나요, 여러분? 됐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스케치를요. 스케치 버튼 누르고 방금 전에 만든 그 평면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X, Y면이 다시 한번 잡히면서 이면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면 또한 중간에 껴져 있는 면이기 때문에 F7번 절단 모서리 투영 기본 아닙니까 이거 이제? 그쵸? F7번 절단 모서리 투영 기본입니다. 기본. 자,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잘 들어왔는데 이 좌표계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꼬여있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XY가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XY 중에서 X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항상 X는 오른쪽, Y가 위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뒤집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큐브를 이용해서 반드시 XY가 똑바로 세워지게 이렇게 화살표 버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릴 스케치는 바로 이 스케치입니다. 이렇게 이 스케치를 먼저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라인으로 먼저 센터 포인트로부터 가로의 선을 하나 그리고 이 가로의 선을 구성으로 바꿔놓으시면 좋겠어요. 대칭이니까 위에만 그린 다음에 대칭 목사하려고. 자, 임의의 가로선 하나 그리시고요. 구성으로 바꿔놓으세요. 됐나요? 라인으로 센터 포인트로부터 대각선, 수평선. 어머나? 요거 수평 조건 줄게요. 수평 조건으로 수평 맞춰야지. 자, 길이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적당히 주는 거야 지금. 적당하게 수직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는 아직 주지 않았어요. 그냥 형상만 대략적으로 요렇게 나오게 그려주신 다음에 치수 기입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치수 기입 지금부터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대각선은 센터선으로부터 각도가 30도인가요? 또한 여기 왼쪽 끝에서 센터 포인트까지의 너비는요 100 플러스 25기 때문에 125가 돼야 돼요. 100 플러스 25 맞죠? 125. 그러면서 요 선은 10mm가 나와야 되고요. 요 선은 센터로부터 몇 mm? 40mm가 나와야 되는 거 맞나요? 요렇게. 맞아요? 틀려요? 10mm가 있고 40mm 있는 거 맞죠? 기다릴게요. 자, 계속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라인으로요.
여기 센터에서 수평선, 임의의 수평선 하나 딱 그릴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 치수 버튼 눌러주고 이 선을 갖다 댔는데 이 선이 안 잡혀요. 이 선이 안 잡히고 자꾸 원래 그려져 있던 구성선이 잡히고 있습니다. 왜? 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러면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겹쳐 있는 부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뭔가 창이 하나 딱 떠요. 뜨면서 거기 보면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첫 번째 곡선이 있고 두 번째 2번 곡선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2번 곡선을 선택하면 나중에 그린 놈이 선택이 되는 거 보이나요? 클릭. 그리고 요 놈의 길이는 65mm를 맞춥니다. 자, 항상 겹쳐있는 부위는요 마우스를 갖다 대고 가만히 기다리면 창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이 뜰 때 겹치는 부위를, 겹치는 요소를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이제 설명 드릴게요. 자, 왜 65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가 60mm가 되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그런데 요 선은요, 쭉 내려가 보면은 요 놈이다. 근데 거기서요, 요만큼의 갭이 몇 mm로 됐습니까? 5mm인가요? 따라서 센터 포인트로부터 원의 끝점은 몇 mm다? 65mm다. 원의 끝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상태에서 원을 대략 한 요 정도에서요, 요 선상, 센터 선상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한 다음에 이 65짜리 끝에다가 딱 찍어줘. 그러면 이 원의 크기가 몇이 돼야 돼? 90파이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90파이만 맞춰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든 도면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65짜리 선을 다시 잡아볼게요. 곡선 2번을 잡아놓고, 자, 곡선 2번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구성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90파이 맞죠, 여러분? 그 모든 치수가 만족을 하는 거죠. 자, 대칭 복사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대각선, 수평선, 수직선, 요 수평선까지 아랫방향으로 대칭 복사해 줍니다. 자, 요거 치수가 사라졌구나. 요거 치수만 다시 한번 기입을 할게요. 125. 요것만. 네. 요렇게까지 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기다릴게요. 자, 여기까지 스케치가 완료되신 분들은 X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선은 전부 다 지워주시고요. 선을 정리해 주시면은 여기까지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잘라버릴까요? 아예 필요가 없는 부위는 전부 다. 이렇게 충돌이 나는 곳은 굳이 자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굳이 안 잘라도 돌출은 되거든요. 네, 이렇게 충돌이 나는 부위는 굳이 자르지 마시고 넘겨버려도 되고, 자, 정 안 되면은 딜렛을 주면 됩니다. 딜렛. 이렇게.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은 마우스 오른쪽 스케치 마침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X 돌출을 이용해서 요 영역을 잡습니다. 방향 위로, 두께는 20mm 맞나요? 자, 합치기 접합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당연히. 네, 확인. F6번 등각 보기. 자, 요 내가 임의로 만든 평면이 보기 싫다. 마우스 작업 평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을 꺼주면 되겠습니다. 네, 가시성을 클릭해서 안 보이게 해주면 되겠더라.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한 60%까지 완성이 된 것 같은데, 그쵸? 아직은 더 남았죠. 다음 여기 보시면은 요 삼각형을 그려서 두께는 요만큼 주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 부위가 되겠죠. 요 삼각형을 그려서 두께를 요만큼 주는 거, 요 부위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느 면을 잡으면 편하겠나 라고 판단해 봤더니 저는 정면도기 때문에, 이게 정면도 도면이죠. 그래서 X, Z 가운데 껴지게 되겠죠. 가운데 껴지게 되는 XZ 그곳에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기우등 되어 있으면은 큐브를 돌려서 XZ가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만들어줘야겠죠. F7번 절단 모서리 투영 이제 기본이라 봅니다. 절단 모서리 투영.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라인으로요.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릴 거야. 근데 이 대각선은요, 센터점으로부터 이 점까지가 60이라 되어 있는 것은 알 수가 있겠고요. 각도는 120도라 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도가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얘가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 원통의 끝선상에 딱 맞춰서 그려버리면은 이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거 그린 거죠? 결론은. 애를 그린 다음에 돌출을 합니다. 이 영역을 돌출할게요. 근데 얘는 한쪽 방으로 가면 안 돼. 왜? 가운데 그려졌기 때문에 애 같은 경우는 대칭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양쪽으로 나가겠죠? 그래도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두께가 22죠? 22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게 과연 맞는 형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맞는 형상일까요? 왜 그럴까요? 떠버리죠? 떠버린다는 거 얘가 접합되는 부위가 뜨는 거 보이나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애시양초 스케치를 어떻게 그렸어야 될까요? 자, 이 돌출 3번의 스케치에 마우스 우클릭 스케치 편집 들어갈게요. 아마도 이 스케치는 어떻게 그린 게 좋았었냐면은 충분히 좀 묻히게 그렸으면 좋지 않았겠나요? 이 안쪽을 충분히 묻히게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충분히 좀 묻히게 연장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충분히 묻히게 그렸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쵸? 이거 삭제시키고 다시 해볼게요. 삭제시키고 요 놈을 안으로 묻히게 그렸으면은 돌출하더라도 영역이 안으로 잡히기 때문에 안쪽 영역이 지금 안 잡혔죠.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요 놈을 요 선을 지워놔야겠죠? 살짝 지워놓고 아니면 두 개 다 잡자. 그냥 영역 두 개 다 잡을게요. 요 영역과 여기 안쪽 영역까지 잡아야 돼요. 안쪽 살짝 이렇게 잡힙니다. 예, 안쪽 영역까지 잡으면은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안에가 충분히 묻히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역이 지금 보시면은 이 안에까지 여기까지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안으로 충분히 묻혀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확인 눌러보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영역까지 해서 22mm를 주게 되면은 봐보세요. 이렇게 충분히 묻혀버리죠.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런 생각까지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원통의 일반 평면이 접합이 되면은 떠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안으로 깊숙하게 스케치를 그려서 돌출하는 거. 이거예요. 시험에서 나온다. 여러분 전산응용 기회제도에서도요. 이렇게 해줘야 될 부위가 생겨요.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브라고 그래요. 리브라고 하는데 이 리브는 동력 전달 장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리브 형식으로 만드는 놈이 앞으로 많이 겪어야 될 일이 됩니다. 근데 이게 리브가요. 기능이 있어요. 한 번에 만들어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내가 보여드릴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놈을 이제부터 제가 돌출이 아닌 리브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갈게요. 쭉 돌아가서 자, 리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XZ 정면에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7번 절단모서리 투영. 약간 똑같죠? 자, 라인으로요. 대각선 그립니다. 치수는 센터로부터 요 점이 60mm 위치에 있어야 되고 각도는 60도라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리기를 이 상태에서 돌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접합되는 부위가 떠버린다 그랬죠? 근데 리브를 사용할 거면 괜찮아요. 리브란 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그려 놓으시겠어요? 그럼 내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다릴게요. 대각선 그렸으면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대각선 요노마트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이대로 돌출하면 안 됩니다. 떠버리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3D 모델링 툴바 중에서 리브란 놈을 찾을 건데 리브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여기 수입 안에 보면은요 로프트 코일 엠보싱 파생 리브 가장 밑에 리브가 있네요. 찾아보시겠나요? 찾았나요? 자, 리브 버튼 클릭. 자, 요 리브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조금 건드려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했다가는 잘 안 돼요. 자,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리브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습니다. 요 놈은 리브로부터 평행 방향, 선으로부터 평행 방향. 이 노란색 면을 보면은 좌우로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면 자체가. 근데 요 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선으로부터 직각 방향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위에 평행 방향일까요? 직각 방향일까요?
직각 방향이겠죠. 따라서 그 밑에 두 번째 요 버튼을 눌러놔야 됩니다. 내가 그린 스케치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파일에다가는요, 해당하는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바로 보이기 시작해요. 혹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방향이 틀린 거야. 이쪽 방향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 분들은 가서 부딪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요 버튼을 눌러서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요 버튼이냐, 요 버튼이냐. 두께는 몇인가요? 22가 되겠나요? 22를 쓰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확인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묻혀버려요. 얘가 립으로 만든 놈들은요, 그 대각선을 가지고 바로 그냥 끝까지 가서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형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묻혀버려요.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리브를, 이건 근데 동력 전달장치라든가 뭐 편심 구동장치,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항목에서 굉장히 많이 건드게 될 부위입니다. 이 리브란 놈 자체가.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케치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요놈. 요놈은 조그만 원 하나와 큰 원 하나가 있네요. 요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스케치를요, 여기 안쪽에 빤빤한 면에 스케치를 들어가서 원을 하나 그릴 건데요. 자, 우리 F7번 눌러놔야겠죠? 이 원의 크기는 10파이가 되겠고요.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0m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원의 센터까지는 25mm 위치에 있어야겠더라. 요렇게까지. 자, 스케치 그리신 분들은 마우스 우클릭, 스케치 마침 누르고 나오십니다. 자, 여기 그려졌겠죠? 자, 돌출 들어갑니다. 원의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거리는 다음 면까지로 합니다. 다음 면까지 하면 지가 알아서 스스로 가서 쑥 가다가 부딪히는 면에서 수습이 되겠죠? 맞습니까? 확인. 다음 잘 보세요. 평면 버튼 눌러서 이 안쪽에 빤빤한 면을 꾹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당겨요. 몇 mm? 40mm. 맞나요? 자, 40mm만큼 당긴 그 면에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F7번. 절단 모서리 투영. 원을 하나 더 그립니다. 이 원과 동심원을 그려야겠죠. 파이는 몇 파이? 32파이를 그리시고요. 나오십니다. 스케치 종료. 그렇다면 요놈은 돌출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중간 대칭 형상으로 48mm 맞나요? 대칭으로 48 확인. 그렇다면 완성이 되겠더라. 자, 필요없는 놈들은 마우스 우클릭, 가시성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시성을 꺼주시면 안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고요. 혹시 방향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큐브의 왼쪽 모서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어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큐브를 잘 활용하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고 볼 수도 있더라. 여기까지 해서 오늘 2015년 8월 10일 모델링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한 거를 마지막 시간에 복습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